자, 오늘의 첫 번째 시작은 수열입니다. 수열 파트로 이제 넘어오시죠. 수열은 뭘까? 수의 나열이에요. 근데 아무렇게나 막 수 나열했다고 수열이라고 부를까? 아니죠. 수열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녀석들은 규칙을 나타내는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불러요. 가능해? 요런 거 한번 표현해 볼게.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이렇게 진행되는 수의 나열이 있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수열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약속들을 좀 일단 먼저 보자면 이러한 녀석의 수열의 표현은 이렇게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스몰의 A, B, C 기타 등등의 표현 뒤에 숫자 n이라는 넘버를 붙여요. A는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부르고 n은 넘버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n이 결국에는 항이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A 1 곱하기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의 수의 나열 중 첫 번째 표현되어 있는 이 수는 첫째 항입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해. 그리고 그 첫째 항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기호가 바로 우리가 앞에다가 수열 AN이라고 약속할 때 A에 1, 넘버 1을 붙여서 첫 번째 항입니다 라는 의미를 붙이는 거야. 의미 괜찮지? 그냥 단순한 약속입니다. 2 곱하기 3이에요. 두 번째 항이죠. 그 둘째 항의 의미는 A, 2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는 A3가 될 거고 얘는 A4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러한 녀석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녀석을 대표하는 값을 딱 얘기하고 싶어.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일반 항이야. 첫 번째 목적은 수의 나열을 통해서 일반적인 항을 만들겠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수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반항은 뭐로 표현하시면 되냐? 일반항은요, 바로 n번째 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의 숫자가 아닌 기호가 들어간 대표적인 문자 하나를 붙여놓은 n번째 항, 그게 곧 일반항이라고 표현의 방법을 보시면 돼. 근데 굳이 AN일 필요는 없죠? AK여도 상관없고 AL이어도 상관은 없다고. 그냥 내 문자에 대한 수의 나열의 기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자, 앞에서부터 그러면 AN을 구하기 위한 나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한 특징을 보자면 첫 번째 항에서는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에서는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에서는 3 곱하기 4, 네 번째 항에서는 4 곱하기 5가 됐죠. 그죠? 그럼 n번째 항에서는 뭐 곱하기 뭐가 될까?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 n일 땐 n이겠죠. 그죠? 뒤에 있는 녀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2, 3, 4, 5 나보다 하나씩 큰 수를 곱했네. 그러면 n 뒤에 뭐가 곱해지겠어? n 플러스 1이 곱해지겠지?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요? 라고 얘기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가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n은 1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n은 자연수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쟤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죠? AN이라는 녀석을 표현했고 그 AN이라는 녀석이 이러한 항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 n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가 된다라는 표현은 다시 얘가 얘로 갈 수 있고 얘가 얘로 올 수 있다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가능할까? 오케이. 이게 수열의 약속인 거야.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녀석이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입니다. 자, 이번엔 뭐야? 수열은 수열인데 등차야. 등차는 무슨 말일까?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거야. 내 수가 이번엔 이제 BN이라는 녀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BN이라는 녀석을 표현할 건데 첫 번째 숫자가 뭐 나왔냐면 1이 딱 나왔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숫자에 4가 나온 거야. 그 다음 7. 그 다음 뭐 나올까? 10. 그 다음 뭐 나올까? 13.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대. 의미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녀석들이 나타날 때 너 첫 번째 항 B1, 두 번째 항 B2, 세 번째 항 B3, 네 번째 항 B4, 다섯 번째 항 B5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녀석을 통해서 대표적인 표현, 나의 n번째 항, 일반항은 얼마입니까를 찾고 싶다고요. 의미 괜찮수? 찾아봐.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이 늘어나면 이 표현을 딱 보자마자 바로 끝난다고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얘는 3n 마이너스
입니다. 요거 찾으러 가는 건데 일단 의미 한번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거 해석해 볼게. 첫 번째, 야, 나 수의 나열중 규칙은 뭐니?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갈 때 뭐? 플러스 3. 얘에서 얘로 갈 때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그럼 마지막까지 일단 플러스 3이라는 건 계속 유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서로 사이에 간격이 같은 거, 마이너스 쪽이어도 상관없고 플러스 쪽이어도 상관없고 서로의 간격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등차 수열의 지금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D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D는 등차 수열의 공차라고 불러요. 사이의 차. 사실은 등차와 공차 별반 다른 건 없는데 나의 등차와 차이를 주기 위한 유사한 표현의 공차라고 이 녀석을 얘기하더라. 이 D는 디스턴스의 진짜 D를 가지고 온 거. 오케이? 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리가 같다의 표현으로 같은 차입니다라는 표현을 주더라. 의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BN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B1 일단 숫자로 한번 써보고 수열로 바꿔볼게. 첫 번째 항은 1이었어요.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그 공차 3을 더한 값과 같자. 4였지? 그죠? 근데 그 4는 3을 한 번 더해서 4잖아. B3를 구해봤다? 이 규칙에 의해서는 1 더하기 3에다가 3을 더한 거와 같네? 그지? 4라는 녀석이 1 더하기 3이었고 거기에다가 3을 더해서 7이 되니까. 의미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 끝. B4까지 한 번만 더 표현하면 너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인 B3에다가 3을 더해서 B4가 되잖아. 의미 괜찮수?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이게 뭐야? 야, 전체적으로 규칙을 우리가 발견하러 가보면 얘네들이 다 3에 대해서 관련이 돼 있다. 앞에 1은 일단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1을 기준으로 표현해보면 얘는 1이고 얘는 1 더하기 3 곱하기 아래에서 보니까 2가 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 그지? 그럼 위에 있는 녀석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보면 3 곱하기 0이라도 표현은 가능하잖아. 의미 괜찮죠? 그럼 공차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을 표현하고 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PN을 찾아본 거. 그지? PN은 일반항이랬어. 규칙 담았어. 그럼 규칙에 대해서 이제 이 녀석을 표현합니다. 표현을 했더니 어떻게 돼? 1이라는 녀석은 공통의 항입니다라는 녀석을 통해서 같이 나타나고요. 오른쪽의 특징을 보니까 1이라는 녀석으로서 결국 나타난 나의 뒤에 있는 숫자는 0, 2라는 녀석을 통해서 나타난 나의 숫자는 1, 3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난 숫자는 2, 4라는 녀석으로 나타난 숫자는 3. 이렇게 하나씩이 줄어들었지. 그럼 결국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3의 n-1이 되겠지.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러한 녀석은 1 더하기 3n-3이 돼서 3n-2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볼까? 위에서 수열의 의미를 보면 이런 거야. 여기에 있는 지금 1 더하기 4라는 녀석은 이렇게 플러스 3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플러스 3 곱하기 2라고요. 이렇게 가면 플러스 3 곱하기 3. 결국엔 지금 나의 간격이 3칸, 4칸 갔을 때 그렇게 되니까 2로 갈 때 1칸, 3으로 갈 때 2칸, 4로 갈 때 3칸. 그래서 n으로 갈 땐 n-1칸만큼 이동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간격의 포인트라고. 오케이? 자, 수열로 약속해 볼 테니까 의미 한번 봐봐. 그러면 결국 이러한 녀석들은 이렇게 되겠네. B1이라는 녀석은 그냥 B1이고 B2라는 녀석은 B1 더하기 거리 D죠. 그죠? B3라는 녀석은 B2 더하기 D인데 그 B2는 B1 더하기 D니까 B1 더하기 2 D가 되겠지. B4라는 녀석은 그렇다면 B1 더하기 3D가 될 거고 그래서 BN이라는 녀석은 B1 더하기 n-1 D가 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라고.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포인트 정리합니다. 나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언제나 수열 AN이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로 정리할 때 A1 더하기 n-1 D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하더라. 의미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항 더하기 사이의 간격 D. 콜? 예스. 자, 근데 잘 봐라. 하나만 더 포인트를 잡아볼 테니까 정리 한번 해봐. 야, 나의 첫 출발 위치를 얘는 A1으로 해서 지금 모든 걸 다 표현했지. 그지? 근데 이러한 녀석을 우리가 A2로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항으로 시작하는 일반 항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던져보니까 얘네들의 간격이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 이 4부터 출발하면 결국 하나씩이 빠진 여기로 갈 때 3 곱하기 1, 여기로 갈 때 3 곱하기 2,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n-2만 더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간격은 내가 처음 기준을 잡는 거마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그 기준을 A2로 잡으면 결국 이 뒤에는 n-2d만 더해지면 되겠지. 다시 얘를 기준점을 A3으로 잡으면 n-3d가 되겠지. 파괴시켜야 돼. 일반항을 반드시 첫째 항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을 파괴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상관없이 내 녀석은 그 항에 대한 내 녀석의 차만큼의 d를 더해주시면 된다고. 그게 일반항인 거야. 가능해? 그러면 만약 여기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가보자면 AL은 n-L D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정리하자고. 이게 사실은 진정한 일반항인 거야. 가능하지? 그리고 한 단계 더.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 등차수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간격입니다. 뭐를 주고 싶냐? 나의 각각 기준점을 반대쪽으로 넘긴 AN과 A1 사이의 간격을 보고 싶다. 첫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서로의 간격은 몇 칸이야? n-1칸이야. 어떻게 볼 수 있어? 나의 넘버에서 너의 넘버를 빼면 돼. n에서 1을 빼면 얼마야? n-1이지. 그 n-1칸만큼의 공차가 나의 간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면 돼요. 다시 A2라는 녀석을 넘겨서 일반항이 세워진 그 항의 간격을 보겠습니다. AN과 A2는 거기에다가 나의 n에서 1을 뺀 차의 간격만큼의 공차가 곱해진 녀석이 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라고. 다시 AN-A3도 마찬가지 n-3 D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AN과 AL 어떠한 미지수가 들어오도 상관없이 근데 n은 l보다는 커야 의미가 생기겠죠? n에서 l, D가 된다는 거 판단하셔라. 오케이? 어떻게? 간격이라는 녀석으로 항과 항 사이의 서로의 간격은 나의 공차의 내 숫자와 숫자의 차이만큼의 곱으로 그 간격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나의 첫째 항이 3이래요. 여섯 번째 항이 33이랍니다. 공차 얼마니? 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초딩 문제가 된다고. 오케이? 왜? 6과 1 사이의 숫자의 차 얼마야? 6에서 1 빼면 5죠. 이게 초등 문제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이 사이의 간격이 5D인 거야. 33에서 3 빼봐 얼마야? 30이지. 앞에서의 간격은 5D, 뒤에서의 간격은 30이야 라고 연결하면 D값 나온다고요. 의미 괜찮아? A6에서 A1의 사이의 간격을 보면 얘네들은 5D만큼이 더해졌다의 차의 간격 보시면 된다고. 5칸의 차이만큼의 공차가 더해져서 A6이 됐다. 그게 뒤에서는 3과 33 사이의 간격 30이라는 녀석과 연결된다고. 그러면 결국 뒤의 값은 얼마? 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바로 간격의 포인트라고. 오케이. 제깍제깍 보자마자 바로바로 연산돼야 되는 파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속도를 높이셔야 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능의 포인트가 매번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간격이더라. 체크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어려워? 안 어려워. 나중에 갈 때까지 계속 활용되니까 이 아이디어 한 번 연습하시면 모든 거에 활용할 수 있다. 포인트 체크하자고. 가능하겠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그러한 녀석들에 대한 유형으로 오른쪽 문제들 한 2문제만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는 어머나 여기는 다 풀어야 되겠다. 2, 3, 4, 1로 갈게요. 그 대신 속도감 있게 갈게. 문제 쓰면 바로바로 풀 테니까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풀어봐요. 2, 3, 4, 1 순으로 갑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 있는 지금 문제는 등차 수열 AN에서 세 번째 항의 11일 대로 출발합니다. 특징 잡자고. 첫 번째 왜 줬어? A3 왜 줬어? 나 기준점이야. 가능해? 세 번째 항이 기준점이다 이거야.
냄새를 잘 맡아보면 세 번째 항이 지금 기준이 돼서 11인데 거기에 6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을 물어본단 말이야. 뭐야? 3에서 3 더하면 6이잖아. 3에서 7 더하면 10이잖아. 그 간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A3에서 A6이 된다는 건 플러스 3B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3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3만큼의 공차가 더해진다고. 가능해? 덧셈 뺄셈만 잘하면 된다니까? 3에서 10이 됐어. 7칸 커졌지? 그럼 얘는 7D가 더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자고요. 기준점 잡고 그 기준점에서 내 항이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작아졌는지를 판단하시면 돼. 그거 숫자만큼의 D를 붙여서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죠? 오! 그럼 결국 이거 무슨 말이야? 결국 여기에 주어진 식을 아래쪽에다 정리하자면 A6이라는 녀석은 결국 3에서 3D가 더해진 거니까 11에서 3D를 더하면 A6은 11 플러스 3D죠. A3에서 A10은 7D가 더해졌으니까 결국 11에서 7D가 더해진 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11 플러스 7D가 A10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그 값이 5대 8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으로 55 플러스 35 D는 88 더하기 24 D와 같더라. 11D는 33과 같아서 D는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가능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짜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번째 항을 구하랬어. 헤헤. 우리 이제 아는데 세 번째 항이 20번째 항이 되려면 숫자 얼마 커져야 돼? 17. 20에서 3 빼는 거 초딩들 문제잖아 진짜. 17칸. 그 17칸에 D만 붙여놓자고. 17이라고만 쓰지 말자고. 오케이? 17D. 그게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D는 얼마였어? 3이었어. 3을 곱하면 7, 3, 21. 51이 더해지면 된대. 어디에다가? 11에다가 51을 더하면 60이래요. 포인트 체크해. 오케이. 자, 바로 갈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도 편합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등차 수열 AN이 있고요. A5와 A11이라는 항은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데 서로의 부호는 반대래요. 잠깐만. 우리 요런 거 해봤던 것 같은데, 그지?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 말은 즉슨 둘을 뭐 하면 뭐다? 그렇지, 더하면 0이다. 맞아. 예를 들어 2와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거잖아. 숫자의 크기는 같아. 곧 절대값의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2와 마이너스 2 정도를 생각하면 되죠? 걔네들은 뭐 하면? 더하면 0. 콜. 결국 여긴 합은 0이라는 포인트에 해석이 들어가는 서로의 절대값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말로 그대로 연결시키면 A5 더하기 A11이란 녀석이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고. 의미 괜찮죠? 예스. 근데 아래를 봤더니 대박이야. 뭐 줬어? 7번째 항이 4라고 줬잖아. 자, 이제 반대로 가는 것도 봐봐. A7이라는 녀석이 4인데 A5가 필요해. 그러면 얘는 얘에서 얘로 올 때 플러스 2D였지. 반대로 가잖아. 숫자가 작아졌어. 그럼 작아진 만큼을 마이너스 2라고 쓰라고. 그치? 7에서 5 되려면 마이너스 2 필요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뒤에다 뭐만 붙여? D만 붙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가능해. 다시 7이라는 녀석이 이번에 11이 됐네. 7이 11 되려면 얼마 필요해? 4. 그러니까 플러스 4 필요하잖아. 거기에 D만 붙이자고.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얘네들에다가 지금 배치할 수 있는 A5와 A11이라는 녀석은 정리해보면 나의 4라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2D 더한 게 5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4-2D 4에서 4D 더한 게 A11이라고 얘기하면서 4 더하기 4D. 그러면 8 플러스 2D가 0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D의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구하래? AN 구하래. 자, AN도 이제 빠르게 구해볼게. 뭘로? A7로. 우리 이제 이 정도 능력 키우자고요. 그죠? 7이라는 녀석이 N으로 될 때는 얼마가 더해지면 N이 되지? N-7. 그잖아. 여기다가 7에다가 N이 되려면 이 사이에 차만큼 더하면 되지? 7에다가 N-7 더해봐. N 되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그 상황에다가 D만 붙이자고. 그게 간격이라고요. 그죠? 그게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고. 왜? N번째 항이니까 어차피 일반항도. 그러면 결국 AN이라는 녀석은 우리한테 구하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4에다가
n-7 d만큼을 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d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집어넣으면 결국 4에다가 n-7 곱하기 d 마이너스 4만큼을 더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자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n부터 쓰는 건 우리의 약속 7, 4, 28 더하기 4, 3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지? 이 아이디어가 계속 들어오게 연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다 체크하시면서 4번 문제로 곧바로 또 가볼게요.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풀 때는 처음으로 양수되는 항 찾아야 되니까 n번째 항 찾아서 그게 0보다 클 때 n값 찾으면 되죠. 그죠? an이라는 건 a1을 통해서 갈 건데 마이너스 40이라는 녀석에 3이라는 공차를 갖고 첫째 항에 n번째 항 되려면 n-1 d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40에다가 d에다가 3 집어넣은 3n-1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3n-43이 된다는 거. 근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라고 얘기하는 n의 최소값 구하기니까 n이라는 녀석은 14. 얼마보다 커야 된다. n은 15죠. 이렇게가 정확한 표현. 그리고 암산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였냐면 마이너스 40에 얼마가 더해져야 양수가 되는지를 본 거야. 3씩 더해서. 그러면 42라고 얘기하는 14번이 더해진 항이 나의 양수가 되는 첫 항이 되겠지. 가능해? 그래서 14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의 넘버에다가 14가 더해진 15번째였다고. 그지? 42가 42가 더해지니까 14칸 확대. 무튼 암산띠로 가지 말고 이렇게 연산으로 가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제보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다. 체크 한번 하시고 자 1번 문제로 일단 앞 시간은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AN이라는 녀석의 공차가 2일 때 A3N 플러스 1의 공차와 A2N 플러스 1의 공차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나중 과정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일단 문제를 봤다 싶으면 얘는요 6이고요 얘는요 4예요. 오케이? 보자마자 바로 이 공차에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시면 끝나. 자, 이게 왜 가능한지 일단 말씀드려 볼게. 얘는요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AN이라는 녀석부터 가겠죠? 수열의 넘버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수열이 바로 AN입니다. 그래서 1, 2, 3, 4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 공차가 2라고 얘기하니까 이 녀석들 한 칸 한 칸이 진행될 때 우리는 플러스 2의 관계를 갖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알 수 있는 수열이 바로 AN이었어.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선이 어디로 꽂히냐면 A3N 플러스 1로 꽂히거든. 이 A3N 플러스 1의 의미 잘 봐. 얘는 뭐냐면 N의 값이 마찬가지 얘랑 마찬가지야. 이 N은 자연수예요. 1부터 집어넣어서 그 수열의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그럼 첫 번째 1을 집어넣으면 항은 몇 번째? 숫자 얼마야? 4가 되죠. 3 더하기 1.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얘는 A4인 수열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돼? 7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금 3n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3칸씩 떨어집니다라는 의미를 준다고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A12 돼. 4를 집어넣으면 A13이 돼요.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이 수열의 네 번째와 일곱 번째를 각각 띄운 수열이거든? 3칸이 떨어졌잖아. 그럼 뭐가 된다고? 3. 그리고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D가 붙는다고요. 가네? 3D가 되면 결국 이 위에 있던 D가 2였으니까 얘는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된다고. 괜찮겠어? 그게 무슨 의미? 이 N 앞에 있는 개수의 의미라고요. 3칸씩 떨어뜨릴게. 의미 괜찮아? 다시 한번 볼까? A2N 플러스 1 갑니다. 냄새는 벌써 나. 첫 번째 1 대입하면 A3이야. 2 대입하면 누가 봐도 A5고 3 대입하면 누가 봐도 A7인 거야. 이번엔 이 사이사이에 내가 약속했던 수열들, 등차 수열들에 2칸씩 떨어진 녀석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럼 3에서 5까지가 2칸인데 그게 등차 수열이니까 플러스 2D 플러스 2D 된다고. 여기도 플러스 3D 플러스 3D들이었죠? 차는 일정해진다고요. 가능하겠어? 그럼 결국 2D는 얼마야? 4잖아. 그래서 각각의 수열에서 등차를 찾아라. 6, 4. 그 녀석들이 공차가 된다고요. 그럼 6에서 4 빼기 2라고. 이렇게 정리 하나 하시고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은 등차 수열. 무슨 말이야? 어떠한 수 K와 L이 있대요. 그죠? 근데 이 사이에다가 M개의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들겠대. 어떻게 하면 되냐면 n개를 집어넣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대로 여기에는 n개의 수열이 들어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가능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앞과 뒤에 있는 각각의 숫자 k와 l이라는 녀석은 a의 0과 a의 n 플러스 1이라고 수열을 약속합시다.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얼마니? n 플러스 1에서 0 뺀 거 얼마야? 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n 플러스 1 d는 l과 k 사이의 간격과 같습니다. 그 간격은 l 마이너스 k자. 포인트 끝. 이렇게 두 수 사이에 어떠한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 수열의 이름을 정하자. 그리고 앞과 뒤에 그거 전항, 그거 다음항이라고 표현하고 사이의 간격을 파악하셔라. 포인트 끝. 자, 정보 5번으로 한번 제가 예시 삼아 가볼 테니까 얼마나 간단한 문제인지 한번 봐봐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고요. 문제가 얘기해주죠. 23과 35 사이에 n개의 수 집어넣어가지고 등차 수열 만들었대, 창환아. 그지? 그러면 창환아, 이 앞에는 뭐로 약속하자고? x인데? x 0. 얘는 너무 왼쪽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1, 2 사이의 차는? 오케이. n 플러스 1에서 0 뺐으니까 n 플러스 1 그 뒤에다가 뭐 붙여야 돼? 오케이. 숫자들의 차는 얼마? 12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이죠? 시끝. 근데 여기서 뭐래? 공차가 될 수 없는 거 찾으래지. 자, 공차라는 녀석이 되려고 봤는데 앞에가 뭐야? n 플러스 1이죠? n은 뭔데? 항이잖아. 그지? n이라는 녀석은 항의 넘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수라는 의미가 들어가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수라고 표현도 가능한데 일단 정수라고 봤을 때 10이라는 녀석이 표현됐잖아. 그지? 그럼 결국 얘가 뭐야? 12의 약수야. 가능합니까? 결국 10이라는 녀석이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쓸까? 1, 2, 3, 4, 6, 12 이렇게 6개의 약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약수가 아닌 거 찾으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결국 뒤에서 될 수 없는 거 5는 이 안에 없죠? 그래서 답은 5번. 나머지 1, 2, 3, 4는 다 12의 약수였다. 포인트 체크하시고 n값에 따라서 결국 공차 d가 결정되는 문제였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6번 문제 하나 풀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갑니다. 저도 갈게요. 자, 문제의 답은 2번. 좀 쉽게 생각합시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부터 n까지 들어간 an이 있고 0과 10이 있습니다. 그러면 0이라는 값에다가는 a0 배치하자 했고요. 10에다가는 a n 플러스 1 배치하자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사이의 간격을 찾습니다. 사이의 간격을 찾아보니까 n 플러스 1에서 0 뺀 건 누가 봐도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녀석 d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위에 숫자들의 차를 보면 10에서 0 뺀 값이니까 1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지? 근데 같은 등차 수열 위에 오른쪽에 10부터 이 30까지 n을 집어넣었대요. 아, 이런 거네. 얘라는 녀석이 지금 an 플러스 1이지만 b의 입장에선 b 0이 된다라고 다시 수열의 공차는 같은 상태에서 사이의 값 b0으로 바꾼다고요. 가능해? 같은 수열 안에 오른쪽 지금 상황은 b라는 녀석이 집어넣어졌으니까 얘를 b n 플러스 1로 보겠지?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도 n 플러스 1칸이고요. 공차는 달라지지 않았다. d를 똑같이 표현하시면 된다고. 그지? 같은 수열 안에 같은 등차 수열이 됐으니까. 가능해? 그러면 결국 공차 d를 배치했을 때 그 사이에 30부터 10까지의 차는 20이래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결국 얘네들을 연결시키는 관계식이라는 포인트에서는 d라는 녀석이 같은 수열 안에 있어서 같았다고. 그걸로 연결시키면 되잖아. 표현이라고. d는 왼쪽에서 보자면 n 플러스 1분의 10이고 오른쪽에서 보자면 n 플러스 1분의 20이니까 10과 20 약분해서 2 되고요. 그러면 결국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2배 n 플러스 1입니다. n의 값은 2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세 번째 포인트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등차 중앙이에요. 자, 수열 1, 4, 7, 10, 13만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잘 봐.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냐면 가운데 항이랑 양쪽 두 항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의 표현이거든.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야. 맨 가운데 7이라는 숫자를 한번 사용해서 4와 10과의 관계를 볼게. 얘네들의 공차는 얼마야? 3이죠. 근데 7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만큼 가면 공차만큼이 빠져서 마이너스 3만큼의 지금 차이로 4가 된다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러면 4라는 숫자를 우리가 공차 7이라는 녀석의 관계로 표현하면 7-3이다? 단순하죠?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갔습니다라는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의 공차는 플러스 3이에요. 10이라는 녀석을 표현하면 7 플러스 3이죠. 그지?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마3과 풀3은 공차만큼이 빠지고 공차만큼이 더해졌기 때문에 걔네들은 없앨 수 있어. 어떻게? 둘을 뭐 하면? 그렇지. 더하면 마3과 풀3은 사라지고 14가 되죠. 14 되기 전 계산으로 보자면 2 곱하기 7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의미 괜찮아? 한 번만 더 가볼게. 같은 지금 7이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간격을 두 칸만큼씩 가보겠습니다. 두 칸을 가면 마이너스 3이 두 번 빠졌죠. 그럼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러면 이 녀석을 표현하는 숫자는 7에서 6 뺀 값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잡히나? 다시 7에서 두 칸만큼이 더해질 거예요. 플러스 6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13이라는 녀석은 7 더하기 6입니다라고 포인트 체크 가능하지. 같은 간격이 움직이면 같은 숫자만큼이 빼지고 더해지기 때문에 가운데 기준으로 지금 이러한 녀석들이 표현됐을 때 마6과 플러스 6은 없앨 수 있다고요. 뭐로? 서로 더한 값으로 없앨 수 있다고.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은 사라지고 다시 7이 두 개 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 표현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 표현을 옆으로 옮겨서 표현 한번 봅니다. an-2, an-1,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로 똑같이 표현할게요. 5개의 항이 있어. 그지? 5개의 항이 있으면 이 항의 관계로는 이렇게 한 칸씩 갈 때 마이너스 t, 한 칸씩 갈 때 플러스 t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걔네들을 사라지게 하는 둘의 합, 곧 a, n-1 더하기 a, n 플러스 1은 어떻게? 2 곱하기 a, n과 같다고요. 가능할까?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쪽 두 끝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합과 같다. 이게 뭐? 등차 중앙이라고. 다시 한번 a, n-2 이번엔 두 칸씩 가면 얘가 마이너스 2d고 두 칸씩 가면 플러스 2d라고요. 그러면 그 두 칸씩 떨어져 있는 a, n-2 더하기 a, n 플러스 2도 마찬가지 2 곱하기 a, n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부른다는 거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언제든지 이러한 녀석들 또한 혹시나 n-3이 되면 오른쪽은 n 플러스 3이 됐을 때 같은 항이 된다는 것도 파악하세요. n-4가 되면 n 플러스 4가 되면 같은 항이 된다는 거 파악하시라고. 얘네들은 사이의 간격만 같으면 더해지면 가운데 거의 2배가 된다라고 파악하실 수 있다. 그게 등차 중앙입니다. 체크 한번 하시죠.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서 유형을 하나 더 정리하는 거예요. 같은 그 챕터에다가 정리하시면 돼. 얘도 등차 중앙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실어 주시면 되는데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아무런 숫자도 보여주지 않는 나의 문제의 유형은 항상 뭐냐면 설정형입니다. 문자를 잘 설정해주면 되거든. 근데 그 문자를 설정할 때 세수가 등차를 이룬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a-t, a 플러스 t로 설정하더라. 포인트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마d, 오른쪽으로 가면 풀d. 이렇게 중항을 활용한 나의 설정 포인트. 의미 괜찮죠? 오케이. 혹시나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정 어떻게 할래? 대칭을 나타내면서 간격이 같게. 자, 숫자가 짝수개일 땐 항상 간격이 두 칸씩이어야 돼. 사이에 A는 없어요. 오케이? M와 D와 FD를 통해서 반대쪽에 A-3D 플러스 3D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게 등차수열을 이루는 내수의 설정입니다. 의미 괜찮을까? 그죠? 그러면 등차 이루는 다섯수는 어떻게 설정할래? 홀수계잖아. 그지? 홀수계일 때는 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 가운데가 들어와서 하나를 채우고
나머지들이 한 칸씩 한 칸씩 간격을 벌려서 3개를 채웠는데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쌍을 왼쪽 오른쪽에다가 배치해서 5수를 배치하죠. 의미 괜찮지?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6수는 누가 되겠어? 얘에다가 하나씩 하나씩을 더 붙인 녀석이 되겠죠. 오케이? 위에 거 2개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기준점이 돼서 항상 2개씩 더 붙인 게 5수, 6수, 7수, 8수가 된다고. 설정은 그렇게 대칭 스타일로 설정을 하셔야 연산이 편하더라.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옆에 있는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도 욜라 편한 문제들이 던져져 있어서 그래도 좀 할만한 것들 한번 건들고 가봅니다. 9번 문제 하나 하고요. 11번 문제 하나 할게요. 2문제 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같이 한번 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 지금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포인트 잡읍시다.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야. 어? 요거 뭐였지?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이거 1차로 나누면 그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뭐하라 빨리? 대입하라. 그죠? 기억나십니까? 나머지 정리에서는 얘로 나누는 몫이 qx 더하기 r1.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면 얘만 남는다의 표현이었고, 그래서 r1은 f-1이고요. r2는 f1이었고요. r3란 녀석은 f2였죠. 그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대잖아. 그럼 집어넣어서 꺼내면 되지. f-1을 대입해서 구하니까 1 a 플러스 b였고요. f1은 1a b였고 f2는 4 2a b였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운데 항이 얘니까 얘 거의 2배가 얘네들의 서로의 합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등차 중항. 의미 괜찮나? 그죠? 세수 지금 등차 수열 이룬다고요. 그러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끝에 서로의 합과 같다. 이게 등차 중항이라고. 그러면 가운데 거 2배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항들의 합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a-b는 3입니다라는 첫 번째 정보를 찾아낸다고. 아직 a값, b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줬냐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줬고요. 그러면 두 번째 표현 f-2는 나누어 떨어져 나머지가 0이지. 그죠? 오케이. 그럼 대입해서 식을 꺼내시면 되니까 결국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입니다의 표현으로 2a 마이너스 b가 4입니다 라는 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둘을 연립해서 a값, b값을 찾아라라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셔라. a의 값은 1이었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2였죠.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요라는 문제라는 거 체크하셔라. 답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지금 연산이 잘못됐나 보지. 찾아봐. 어디가 잘못됐을까? 아, 여긴가 봐요. 2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연산 실수도 한번 찾으러 갑니다. 첫 번째 2a 더하기 2b였고요. 나머지 거 더했을 때 5 더하기 a 더하기 2b. 그럼 사라지고 오이구, 첫 번째에서 a가 그냥 바로 주어져 버렸네. 자, 깔끔하게 하나 더 정리하러 가보면 a의 값은 3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1번 정보였다. 파악 가능하죠? 두 번째, 이 녀석은 그대로 와서 2a-b가 4라는 녀석도 그대로 오니까 a값 3 대입하면 6-b가 4, b의 값은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합니다.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넥스트 11번 갑니다. 11번 문제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봐.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고 출제 포인트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문제 보면 이런 겁니다. 3차 방정식이 나타났고요.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어우, 야, 실근 네가 바로 구해서 그거 각각을 등차 중항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죠? 미정계수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구해? 못 구해. 그럼 이 상황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세 실근 등차 수열 이룰 때 라고 얘기하는 일단 포인트에서 먼저 세 실근이 얘네들의 알파, 베타, 감마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바꿔달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죠. 그죠? 오케이. 무슨 말이야?
3차 방정식과 세 실근 사이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포인트로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3이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그 값은 b가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q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잖아.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가 붙여서 가냐면 그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지.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를 이룬대잖아. 그럼 얘네들의 지금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설정형이었네. 그러면 빨리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에서 알파를 a-t로 베타를 a로 감마를 a 플러스 t로 설정해 줘야지. 주어지지 않은 나의 세 개의 값을 설정할 때 등차를 이루면 mad, a, f'll d로 설정하자. 그러면 얘는 a-d 더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d가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세 개의 합에 따라서 마디 풀 d가 사라지고 3a가 됐기 때문에 a의 값은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곧바로 보인다 이거죠. 의미 괜찮수? 예스. 첫 번째 설정에 따라서 바로 a의 값이 결정되더라. 아하, a 값이 다 1이구만. 그러면 세 문자에 따른 이제 둘둘의 곱과 세 개의 곱이 나타났으니까 둘둘의 곱을 먼저 표현해 볼까? 1마디 곱하기 1 1-d고요. 1 곱하기 1 풀 d, 1 풀 d고요. 1 풀 d 곱하기 1마디, 저건 합차 공식이니까 1-d 제곱이겠네. 마디 풀 d 사라지고 3-d 제곱이 p야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두 번째, 마이너스 q, 세 개의 곱을 곱하고 봤더니 얘기도 1은 의미 없으니까 합차 1-d 제곱이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이거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p 플러스 q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q라는 녀석을 여기서 구해보면 q는 마이너스 1 플러스 d 제곱이었죠. p라는 녀석은 3-d 제곱이고 q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 플러스 d 제곱이랍니다. 그 녀석들을 서로 더하라고 얘기했어. 둘을 더하면 d제곱 사라지고 3-1이 되니까 2입니다라는 답이 나타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봅니다. 네 번째, 삭제. 조화수열은 교과 과정에서 빠진 역수의 등차를 이루는 수열입니다. 오케이? 혹시나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살짝 다루게 되면 그때 가서 문제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다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교과 과정에서 빠진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삭제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번으로 갑니다. 자, 다섯 번째 개념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자, 일단 가볍게만 한번 가볼 테니까 잘 봐.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배웠다? 등차 수열의 합을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면 이런 거죠. 가우스는 100까지 했지만 우리는 초딩처럼 딱 10까지만 합시다. 그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래서 연속적으로 10까지 더하면 얼마였지? 1부터 10까지 연속적인 자연수의 합 55. 그러니까요. 왜 55였죠? 그렇지. 11 곱하기 5. 맞아. 어떻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었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둘씩 묶어가지고 합을 구하게 되면 딱 짝 5개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짝수계의 항이 있었고 그 녀석을 반띵해가지고 개수 5개. 그래서 결국 난 11 곱하기 5야라고 표현했던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걸 안을 들여다보면 얘네들은 차가 1이 일정한 등차 수열이었다고요. 자연수도 사실 등차 수열이죠. 가능해? 그럼 등차의 합도 얘랑 같은 포인트니까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약속을 해보면 이런 거다 이거죠. 얘는 A1이고 얘는 A10이다 이거야.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 가능해? 그러면 결국 첫째 항과 10번째 항을 지금 더한 11이라는 의미를 A1 더하기 A 10이라고 보자고. 가능? 5는 어떻게 나왔어? 라고 보니까 5는 10개의 항을 2로 나눴어. 이 10개의 항은 우리한테는 지금 이 10번째니까 곱하기 2분의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면 이렇게 확장시킬 거라고.
이렇게 n번째까지 가능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연결돼요. 어떻게? 마지막 항이 10이었던 게 n으로만 바뀌었으니까 10이라는 자리만 n으로 표현해서 2란 분모 위에 10 그게 n 곱하기 첫째 항 a1 마지막 번째 항 a n이라고 표현돼. 그게 등차의 합이야. 오케이? 짝수만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했지만 홀수도 가능해. 근데 홀수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뇌를 혼동시킬 수 있는 살짝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 말고요. 그것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n은 짝수일 때나 홀수일 때나 나의 식으로 연결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결국 한 번 더 식이 더 연결되는데 이유는 나의 이 사이에 나타난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 AN이라는 게 일반항이었다 이거죠. 그 일반항은 첫째 항으로 표현하면 A1 더하기 N-1D였다 이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그 항으로 집어넣어서 식을 한 번 더 변형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N 곱하기 2 A1 플러스 N-1D로요. 이렇게 두 가지만 정리하시죠. 어떤 걸 사용하든 너네들 마음이지만 우선적으로는 반드시 네 녀석을 사용해야 되고 그거에서 혹시나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능력의 문제가 출제됐을 땐 얘도 한번 확인하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그게 뭐? 등차의 합이라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이러한 지금 단순합으로 문제를 표현했고 하나만 여기다가 더 정리하자면 이런 것도 있겠죠. 둘의 합이 있습니다. A1 더하기 AN이 있지. 나는 항상 여기에서 파괴하고 싶은 게 있다고. 뭐? 반드시 첫째 항이어야 될까? 반드시 n번째 항이어야 될까? 이 생각은 꼭 해야 돼. 얘네들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왜? 첫째 항과 n번째 항은 우리가 등차 중앙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의 항을 늘렸을 때 하나의 항을 줄인다라는 표현 존재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A1 더하기 AN은 A2 더하기 AN-1과도 같다. 이런 거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다음 3으로 표현하면 A N-2라는 녀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다음 A4라는 녀석으로 표현하면 A N-3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어디든 내가 사용하는 대로 기준점을 잡으면 그 다음 것 하나씩 더해질 때 하나씩 빠진다의 표현으로 연결되는 거 체크하시라고. 의미 괜찮죠? 기준점은 내가 정하는 대로. 뭐? 간격이 포인트라고요. 오케이? 예스.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지금 현재 담아주셔야 나중에 편하다. 체크하시고요. 옆에 있는 문제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6, 17 하나씩 풉시다. 기본적인 15번 문제랑 17번 문제를 활용한 18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6, 17 사이 거 하나씩 풀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문제의 유형은 누구냐면 나의 두 수 사이에 n개의 수를 집어넣은 등차 수열이야. 그죠? 이런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항을 A0으로 약속하고 두 번째 마지막 항은 AN 플러스 1로 약속해서 사이의 간격을 본댔자. 근데 그건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할 때고 합을 구할 때는 합이 400입니다에 지금 표현해서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한 녀석에다가 항의 개수 곱하는 게 2로, 항의 개수 곱해서 2로 나는 게 등차 합이라고. 자, 이 녀석의 합을 우리가 표현해 볼 테니까 잘 봐. 나는 2분의 야, 항의 개수 몇 개야? n 플러스 1개 하면 죽일게요. 항 개수 몇 개? 이 사이에 항의 개수 몇 개지? n개죠. 근데 n개를 집어넣었는데 처음에 있던 얘는 몇 개야? 누가 봐도 한 개 아니야? 얘는 몇 개야? 한 개잖아. n개가 추가됐는데 앞과 뒤에 숫자가 한 개씩 있었어. 그러면 다 더하면 몇 개야? n 플러스 2개지. n개에다가 앞뒤 숫자 더해서 n 플러스 2개. 그게 항의 개수의 의미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개수. 그렇지? 그러면 결국 이 앞에 n이라고 썼던 사항은 항의 개수였기 때문에 n 플러스 2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뒤에 A1 더하기 AN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1 더하기 39라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이게 얘기하는 의미인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 우리의 합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이라는 녀석에서는 n이라는 건 진짜 n만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항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고 얘는 첫째 항, 그 첫 항을 사용하면 얘는 마지막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거 그게 합이다. 그게 이 의미에선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400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42와 40이 만나서 20이 되고 20과 40이 만나서 20이 되니까 n의 값은 18. 우리가 좋아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1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거 약속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지금 현재 출발되면 안 되는, 현재 출제되면 되면 안 되는 포인트인데 약속 먼저 한번 봅니다. SN이라는 거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맨 뒤에서 볼 거니까 미리 약속 한 번만 볼게. SN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한 연속적인 나의 n번째 항까지의 합, 그걸 S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합이라는 항의 정의예요. 포인트 하나만 체크하시고 17번 문제 풀어보시죠. 자, 출발 한번 할 테니까 잘 봐봐. 여기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10번째 항의 합, 20번째까지의 항의 합, 그래서 30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의미 한번 보면 첫 번째 S10이라는 건 마지막 항이 10이기 때문에 어떻게 2분의 10 곱하기 A1 더하기 A10 주는 거 보여요? 그죠? 오케이. 근데 그 값이 10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얘가 2겠지. 그래서 주어진 정보 첫 번째 1 더하기 10은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테마 두 가지로 다뤄볼 건데 첫 번째 테마입니다. 다시 두 번째 S20이에요. 2분의 20 곱하기 A1 더하기 A20이 되고요. 그 값이 40이라고 얘기했어. 약분하면 10이니까 결국 A1 더하기 A20은 3입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한테 물어본 정보는 S30이에요. 30 곱하기 A1 더하기 A 30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치? 그러면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지금 마지막 S30에서 미지수를 보니까 A1 더하기 A30이었네. 자, 어디가 냄새가 딱 나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각각에 있는 A1은 합의 의미에서 변하지 않죠. 가능? 다시 수열 봐봐. 수열의 합에서 A1 더하기 A10이라고, A1 더하기 A20이라고, A1 더하기 A30이라고. 첫 번째 기준점은 변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얘에서 얘가 더해질 때 차이는 뭐니? A1은 같은데 A10이 A20이 됐지? 10이 20이 되면 간격 몇 개야? 10개. 10이 20 됐으면 20에서 10 뺀 거 10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이에 A에 대한 공차 D란 녀석으로 표현하면 10D가 된다고. 가능해요? 다시 A1 더하기 A20이 4인데 A1 더하기 A30을 얘기했어.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A1 더하기 A20에서 A30이 되려면 1, 1은 의미 없으니까 20이 30 되는 거 몇 차야? 간격 몇 개? 32, 20이 30이 되려면 몇 개가 더해져야 되냐고? 10개. 그렇지. 10D.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이 10D는 여기에서 여기가 더해진 값이라고. 그럼 2가 4가 됐으니까 2가 지금 더해진 값인 거 보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도 위에서 아래가 2가 더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4에서 2가 더해지면 이 값은 6이라고. 답은 90. 끝. 의미 괜찮아? 자, 근데 두 번째 테마도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의 테마가 됩니다. 정리 한 번만 해요. 자, 이러한 녀석으로 아이디어를 결국 계산의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어요. S10이라는 걸 1항에서 10항까지의 합으로 보고 그 10항까지의 합이 얼마야? 1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번 해봐. 오케이? 그리고 간격이 10개씩 커지는 S20이라는 건 그건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11부터 20까지가 더해지면 그게 40이야 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합으로 보는 거. 오케이? 10개씩 끊어서 수열을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 S3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나의 구하고자 하는 값은 1부터 10까지, 11부터 20까지, 21부터 30까지의 합이 나타나서 결국 S30을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나타나느냐? 얘네들은 사이사이에 공차가 1에서 11 되는 거 10D, 그게 10개, 100D
100D, 100D로 갔다고. 다시 연속적으로 몇 개씩 끊어서 내가 그 수열의 간격을 맞춰 놓으면 걔네들끼리도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된다고. 오케이? 이게 등차 지금 두 번째 포인트로 해석하는 문제 S 10, 20, 30의 유형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서 뭐를 해석하시면 되느냐? 얘 10이잖아. 그럼 얘 10이죠? 얘 얼마야? 30이야. 얘 10이지? 얘 30이지? 그럼 얘 얼마야? 50이야. 이 사이가 20 더해졌으니까 얘도 20 더해지면 돼.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90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내실 수 있다고요. 포인트 두 가지를 다 체크하셔라.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등비수열로 갑니다. 자, 등비수열은 뭐니? 라고 얘기하면 수열은 수열인데 이번은 뭐야? 등비야. 아이디어는 동일해요. 어떤 식인지 봐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뭐야? 3. 그러니까요. 아이고, 다들 쳐다보기 싫어서 난리 났네. 의미 괜찮죠? 곱하기 3씩. 어머나 세상에, 이번엔 뭐가 같더라? 서로의 곱의 관계가 같더라. 이걸 이제 서로 각각의 숫자들의 비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때 이 녀석들을 묶어서 rate, 비율, R이라는 단어를 써서 R이라고 부르고요. 이 R은 공비라고 부릅니다. 아이디어 동일하죠? 의미 괜찮니?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차이가 뭔지를 한번 등차와 관계를 가져서 표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나의 첫 번째 항 2에다가 A1이라고 표현할게. A1은 2야. 그러면 A2는 2 곱하기 3이죠. A3는 그 2 곱하기 3이라는 숫자에 곱하기 3이지. 나타나는 거 보여? 아까 등차는 우리가 1차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n에 대한 개수 d가 곱해진 상황이었다면 얘는 보여요. A4라는 녀석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다시 3을 곱하면 A4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뭐야? 이번엔 지수야. 여기 있는 지금 2라는 녀석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기 오른쪽이 2 곱하기 3의 1제곱이고요. 여기 2 곱하기 3의 2제곱이죠? 그럼 여기도 표현해주면 3의 0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1이 곱해진 값. 그치? 오케이. 그리고 결국 여기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된다고. 지수를 배우고 등차 등비로 넘어야 되는 이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러한 녀석들을 통해서 우리 일반항 AN을 구해보자. AN이란 녀석은 각각의 숫자의 의미를 보니까 첫 번째 항일 때는 0이 됐고요. 두 번째 항일 때는 1이 됐고요. 세 번째 항일 때는 2가 됐고요. 네 번째 항일 때는 3이 됐다고. 누구에 따라서? 같은 숫자 2에 따라서. 그러면 이 AN이란 녀석은 여기선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의미 괜찮수? 가능? 그래서 일반항이 나타났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해보면 AN은 A1 곱하기 R 공비의 n-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다. 의미 괜찮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나의 항을 두 번째 항으로 구하면 R에 n-2제곱이 되고 세 번째 항으로 나를 기준 잡아서 너를 구하면 n-3제곱이 되고 각각 그 숫자 차이만큼의 이번엔 R 위에 지수의 값이 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라고. 오케이? 서로의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 체크하시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의미가 되더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그 상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 간격이 포인트라고요. 나의 간격의 포인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번엔 A1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 녀석이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고 A1과 AN 사이의 B는 R 지수의 값이 서로의 차 n-1이라는 녀석이 붙더라. 그죠? A2, AN이 되면 R, n-2 A3, AN이 되면 R, n-3 이런 식으로 간격의 포인트가 결국 수능의 포인트다. 체크하시라고요. 가능하죠? 그러면 등비 AN이라는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A2가 있는데요. A, 여기 31에네. 그래서 공비 찾으래. 욜라 편하지? 어떻게 하면 돼? 나에서 너로 나눈 값 A2분의 A6은 2분의 32입니다라는 각각의 비를 걸어 달라고.
가능? 그러면 나에서 너까지는 4칸 걸리니까 이 4칸이 R의 4제곱이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의미 괜찮겠어? 그러면 R이 양수라는 가정하에 보자면 이 값은 16이라고 얘기하니까 R 값은 2인데 음수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오케이? 예스. 이 정도의 포인트 정리하시면서 옆에 있는 문제 몇 문제 한번 건드려 봅니다. 22번도 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홍홍. 오케이. 22, 23, 24 세 문제만 건드려 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등 비중앙에서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포인트니까 22, 23, 24 세 문제만 건드려 봅니다. 22 가보시죠. 자, 갑니다. 문제의 답은요 2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출발 한번 할게.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됐을 때는 얘를 우리 일반항 A1 곱하기 R의 n-1꼴로 바꾸는 방법도 보여드리긴 할게. 근데 아직은 그런 연습이 아니야. 지금은 수열을 꺼내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오케이? 수의 나열을 꺼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봐봐. 우리 여기에서 A1 찾으라고 하고 R 찾으라고 하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 지금 표현 안 돼 있는 건 n이 1 이상의 자연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끝나요. 그잖아. 그지? 우리가 지금 이 사항을 통해서 A1을 찾는다는 건 n에 1을 집어넣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에 1 집어넣으면 2 빼기 1 1제곱분의 1이 돼. 2분의 3이야. 끝! 첫째 항 찾았다?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항을 찾으러 간다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었어? 3 곱하기 2를 집어넣으면 2에 세제곱분의 1이죠? 그지? 그럼 뭐가 돼? 8분의 3이 돼. 3까지만 구해볼까? 3 곱하기 2에 5제곱분의 1이 되죠? 32분의 3이 돼. 우린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걸 본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 곱해줘야 그 녀석이 되는지를 판단해. 얼마야? 4분의 1. 얼마야? 4분의 1. 그죠? 언제나 B는 항과 항 사이에 서로의 나눗셈, 곧 B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공비는 4분의 1이라는 걸 손쉽게, 첫째 항이 2분의 3이라는 걸 손쉽게 찾으실 수 있다고. 그죠? 체크하시고 23번 가자고요. 야, 출발할게요. 문제의 답은 4번이었죠. 자, 출발 한번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야, 이거는 지금 여기 못 봤으면 진짜 반성해라. A3 대 A4가 2대 1이 되자.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야? 2분의 1. 두 항이 지금 한 간격이잖아. 그지? A3에서 A4로 갈 때 2분의 1배 된대잖아. 가능해요? 차원이 가능? 방금 가능해진 것 같은데 표정이. R이 2분의 1이라고. 그지? 그럼 공비가 2분의 1인데 위에 표현을 보니까 A3이란 녀석과 A4란 녀석의 지금 서로의 합이 24래자. 그죠? 사실은 이거 2대1을 여기다가 사용하려면 2, 1, 얘를 2K, 얘를 K라고 배치 가능하다고? 그잖아. 그럼 이거 공비 굳이 구할 필요도 없네. 그냥 이거는 나의 지식 정도로 보고 비율을 숫자로 사용하라는데? 그럼 3K가 24니까 K는 얼마야? 8이지. 오케이.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뭐 찾아? A3이라는 게 16이고 A4라는 게 8이어서 그 상황에 따르는 합이 23 거잖아. 그리고 공비가 2분의 1이잖아. 그치? 왜?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거 아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공비라는 지금 과정도 바로 찾는다고요.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마지막 물어보는 문제가 뭐였는지를 딱 쳐다봐야 되는데 마지막이 128분의 1이 몇 번째 항이니? 항의 넘버를 찾으려면 우리는 일반 항을 구해서 이 녀석과 같을 때 n값 찾으시면 된다고. 가능해? 등비수열의 일반 항의 활용이라는 포인트로 체크하세요. 항의 넘버 n이라는 녀석을 정해주면 그 an이 나다라고 지금 얘가 얘기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an 어떻게 구해? 아무거나로 구해. A4가 8이니까 이걸로 구할까? 여기는 8 곱하기 아래 n-4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등차에서 했던 것처럼 4에서 n 서로의 차 n-4만큼을 아래 지수에다가 걸어달라고. 의미 괜찮지? 근데 그 r이 얼마야? 2분의 1이었죠. 어떤 걸로 봐서 2분의 1을 찾든 상관없이 여긴 2분의 1이 이렇게 걸린다고.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근데 8은 뭐야? 2의 세제곱이야.
여기 지수 문제 좀 나왔네. 재밌는 문제, 그죠? 야, 2의 세제곱은 2분의 1의 몇 제곱이냐? 잘 봐. 2의 세제곱이야. 얘를 2분의 1로 쪽으로 한번 맞춰볼게. 사실은 이렇게 안 풀어도 돼. 128분의 1로 한다면 이거 나눠가지고 지수 맞춰도 되는데 2의 세제곱 바꿔보자고. 우리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렇지.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인 거야. 2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지. 가능? 콜? 싫음 말고 이렇게. 그럼 밑을 2분의 1로 맞출 때 지수들의 합이 되기 때문에 지수의 곱셈은 더하기 n-7이 됩니다. 그게 누구야? 128분의 1. 128은 2의 몇 제곱? 7제곱. 2의 7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러면 결국 n-7이 7이더라. 얘는 14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습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24번 빠르게 한 문제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오케이. 자, 출발합니다. 답 나왔네요. 문제의 답은 3번이었죠. 그죠? 귀 좋아 좋아. 편하게 문제를 보시는 분들 많이 늘었다. 자, 등비수열에서 세 칸 간격입니다. 이렇게 하면 곱하기 r 세제곱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b를 구하면 얼마가 곱해진 거야? 27 곱해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했지? r의 세제곱이 그러면 27이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r 값은 보자마자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면서 출발하는 거야. 가능? 오케이. 자, 근데 그 상황에서 an이 필요하다네. an은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그럼 이렇게 가자고. 5에서 n이 된다는 건 r에 n-5제곱이 곱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오케이. 기준점은 내 마음대로. 그러면 an이라는 녀석은 243이라는 녀석의 r에 n-5제곱이 곱해진 녀석이다 라고 포인트 잡으시고 그게 3000보다 큰 내 항 그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r 값이 3이었잖아. 3 배치 가능하죠? 그죠? 오케이. 243이라는 거 3의 몇 제곱? 5제곱. 3의 5제곱 곱하기 3의 n-5제곱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들의 합이 돼서 3의 n제곱이 되죠? 그게 3000보다 큼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 찾기. 가능! 오케이. 그럼 얼마 들어가면 돼? 왜 당황해? 계산하란 말이야. 3의 5제곱 243, 3의 6제곱 729, 3의 7제곱이 우리가 방금 구했던 2100, 93, 80, 93, 27, 7이었나? 그리고 3의 8제곱이 그거 곱하기 3이니까 당연히 6000대로 들어가면서 3000보다 크잖아, 처음으로.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렇게 구하는 일반항 활용식 문제였다.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간다고요. 자, 8번째로 넘어갑니다. 나의 8번째 포인트 등비 중앙이야. 똑같아. 자, 가지고 올게. 2, 6, 18, 54, 100, 62. 이 정도만 가지고 올게요. 그죠? 공비가 3인 녀석에 대한 표현을 한번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중앙이란 녀석의 포인트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니까 가운데 숫기 잡고 표현 하나씩을 보자. 전항과 다음항 난 곱하기 3분의 1, 난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실 수 있지. 간격이 이렇게 의미가 된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의미를 부여할 때 6이라는 녀석의 지금 내 수는 6은 6 곱하기 3분의 1, 54는 18 곱하기 3분의 1, 얘는 18 곱하기 3. 그러면 서로 3분의 1과 3이라는 녀석이 없어지게 할 수 있는 연산은 곱하기라는 거 알죠? 그죠? 곱을 해야 내 녀석들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돼? 18의 제곱이 된다고. 의미 괜찮죠?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똑같이 한번 갈게요. 내 녀석에 대해서 이제 2칸 띄어서 갈 거야? 그럼 3분의 1이 2번 곱해지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3이 2번 곱해지니까 9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이 녀석들의 각각의 숫자의 의미도 마찬가지. 18 곱하기 9분의 1입니다의 표현으로 18 곱하기 9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배치된다고. 그랬을 때 얘네들의 서로의 9분의 1과 9가 사라지는 연산 마찬가지 곱하기라고요. 그렇게 되면 18의 제곱이 된다고. 의미 괜찮니? 오케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라는 등비수열에서의 A
n-2, n-1,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는 녀석의 표현에서는 an의 제곱인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한 칸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곱과 같다. 혹은 두 칸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곱과 같다. 혹은 표현되지 않은 세 칸의 간격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표현만 정리해 놓으시면 이게 등비 중앙이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간격의 포인트, 같은 등차와의 관계이긴 한데 서로 관계에서 차이가 되는 것들 체크하시고, 다음 하나 더 정리하겠죠? 그게 누구겠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되겠지.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포인트는 설정입니다. 어떻게 설정하느냐? R분의 A, A, AR 이렇게 서로의 비례관계에서 세 개를 다 곱했을 때 R이 사라지게 설정하면 편하게 구하실 수 있다고요. 이번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 수의 곱이 A, 세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대칭성 표현이라는 것만 체크해 놓자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서 옆에 있는 유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6번 한 문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잘하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Let's go. 자,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125는 0이래요. 두근이 알파와 베타랍니다. 오케이. 출발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k로, 알파 곱하기 베타를 125로 표현 가능하죠? 의미 괜찮죠?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아래를 딱 내려왔더니 이 새끼가 뭐래? 걔네들의 이제 알파와 베타 활용해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비 갔는데, 오, 예.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두 개 거의 곱과 같다 표현 끝났죠? 의미 괜찮지?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을 위에 거에서 활용한다라는 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의 제곱과 같고요. 그러면 결국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와 같죠? 그게 알파 베타와 같다의 표현이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k의 제곱, 여기는 넘어가서 5 곱하기 알파 베타 125와 같겠죠? 5의 4제곱, k는 양수를 했으니까 5의 제곱으로 25가 답이더라. 너무나 손쉽게 답이 나와버렸네. 의미 괜찮죠? 곱셈 공식의 활용. 포인트 체크하시고 넥스트 9번으로 갑니다.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은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가요. 일단 먼저 식부터 정리합니다. 나의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녀석 곧 SN이라고 한번 표현합시다. 어떻게? 등비수열의 일반 항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내 합이라고 약속을 하면 그 상황에 공식화시키는 나의 식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건 근데 R이 1보다 클 때를 사용하고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얘는 1보다 작을 때 사용할 거야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야, 그러면 R이 1일 때는 생각하지도 마. R이 1일 때는 A 곱하기 N이야. 근데 얘는 뭐야? R이 1이니까 공비가 1이면 숫자가 다 같죠? N개의 A를 더한 거라서 AN이 되는 거야. 이거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우리가 공식화 시키면 오히려 더 바보니까 R이 1일 때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고 그 상태를 n번 더한다 AN이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하지만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등비수열의 합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궁금하잖아. 왜 저렇게 나타나는지. 그죠? 나 안 궁금한데 표정 찍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은데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쓴 것까지만 표현합시다. 5개의 항. 한숨 좋아요. 2 더하기 6. 수업에 막 활력소가 돼. 54 더하기 160.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합을 구하고 싶은데 5개는 내가 직접 더하면 계산이 가능하긴 하지. 근데 어떤 아이디어를 던진 거냐면 만약 얘가 한 30개, 40개, 100개 나타나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이런 게 있었어. 내 합에다가
곱하기 3 공비를 곱해. 오케이? 그래서 나의 녀석의 3 곱하기 SO를 구하면 2는 3이 곱해져서 6이 6이 3이 곱해지면 18이 18이 3이 곱해지면 54가 얘가 곱해지면 162가 얘가 3이 곱해지면 4, 8, 6 이렇게 되는 걸 찾을 수 있지. 그죠? 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합이 표현되는 거야. 나의 3SO는. 그러면 이제 이 위와 아래가 뭐가 됐냐면 얘네들이 같아졌어. 어디가? 4개 항이 지금 다 같아져 버렸죠? 그죠? 오, 대박. 이렇게 공비 R을 곱해서 위와 아래를 뺐습니다. 그다음에 1 빼기 3 SO라는 녀석이 되고요. 그 녀석은 앞에 있는 항 2 빼기 뒤에 있는 항 486인데 걔는 2 곱하기 3의 몇 제곱? 1칸, 2칸, 3칸, 4칸, 5칸, 5제곱. 의미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정리해 봤더니 SO는 1-3분의 2로 묶은 1-3의 5제곱이더라. 정리가 된 거야. 오케이? 여기서 각각의 의미들을 보자면 5라는 녀석은 뭐였죠? 라고 보니까 5는 n이야. 항에 지금 넘버죠. 5개를 더했다. 그러면 여기가 n자리가 되고요. 3은 뭐야? 공비야. R자리가 되고 R자리가 됐고 그러면 2는 뭔데? 나의 초항이야. 그래서 A가 됐다고. 오케이? 아이디어 한 번 더 던질 테니까 정리 한번 해. SN이라는 녀석은 등비 수열에서는 A 더하기 공비가 곱해진 각각의 항들의 합입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AN까지가 A 아래 N-1제곱까지가 되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합을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R이라는 녀석을 활용했다고. 그러면 R이 곱해지면 R, SN이 될 거고 얘네들은 한 칸씩 밀려서 AR이 되고요. AR 제곱이 되고 AR 세제곱이 되고 이 전에 있던 녀석이 N-1제곱이 되고 이 녀석이 AR의 N제곱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위에서 아래를 뭐 한다고요? 뺀다고요. 그럼 1-R SN이 될 거고 사이의 값들은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항 정리하면 앞에 있는 녀석 A 남고 뒤에 있는 녀석 AR에 N제곱 남는데 차가 된다는 거 판단하시라고. 그리고 SN을 정리하면 1-R이라는 녀석 분의 A로 묶인 1-R에 N제곱이 되는데 얘네들의 위치가 R이 1보다 커버리면 음수가 되니까 기분 나빠서 위치를 위아래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R-1 곱하기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정리해 놓은 식이라고요. 포인트 체크하시고 자 6번과 10번에 합쳐서 가는 합과 일반항의 관계인데 이때는 우리가 등차 수열이든 혹은 등비 수열이든 또 다른 수열의 의미든 상관없다야. 오케이? 자 무슨 의미인지 잘 봐봐. 합과 일반항의 관계란 녀석을 표현하기 위해선 일단 합의 약속이 필요한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SN이라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AN까지 합이라는 거 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표현에서 하나씩 따로따로 떼서 의미를 부여해보면 S1이라는 건 1항 하나의 합인 거야. 그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의 합 S1. 약속의 의미 봐봐. S2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의 연속적인 합 A1 더하기 A2 가능.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라는 1부터 3까지의 연속적인 항들의 합이 된다고. 가능해. 그렇게 되면 쭉 진행돼서 S4까지만 먼저 쓰고 갈까? S4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돼서 마지막 SN-1도 쓰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SN까지 정리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각각의 합들의 사이에 둘 사이의 관계들에서 각각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나타난다라는 아이디어가 던져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각 위와 아래의 관계를 보니까 내 항에다가 너 A2 더해서 SE 됐다? 내 항에다가 A3 더해서 너 됐다라는 의미가 보이지? 하나씩의 지금 수열 A3부터 AN-1, AN까지가 더해진 합들의 의미가 보인다고. 무슨 말이야? S1에다가
A2를 더하면 S3. 왜 그래? 2가 된다고? 그치? 다시 나가에다가 너 더하면 너 된다며. S2에다가 A3를 더하면 S3이 된다고? 하나만 더 볼까? 이렇게 쭉 그은 녀석이 이렇게 쭉 그은 녀석과 같으니까 S3이라고 표현하면 결국 S3에다가 A4를 더하면 S4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쭉 연결되면 여기 Sn-1에다가 AN을 더하면 SN이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들에 따라서 의미들을 딱 보려고 봤더니 어머 이 세상에 SS가 있고 A가 있고 SS가 있고 A가 있고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표현하려면 합들을 쭉 한쪽으로 몰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S2에서 S1을 뺀 항으로 표현했더니 그게 A2가 됐다고요. 그죠? 오케이. 다시 S3에서 S2를 뺀 녀석을 표현했더니 A3가 됐다고요. 같은 의미들로 각각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최종적으로 나의 일반항에 대한 합들을 표현해서 AN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 SN에서 SN-1을 빼면 SN이다. AN이다. 의미 괜찮나? 오케이. 정리 한번 할게요.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는 건 방금 보다시피 SN에서 SN-1을 뺀 거 그게 곧 나의 AN과 같다라는 표현을 보여줍니다. 단, 나 N-1이 들어갔지? S 처음 출발이 1이지? 그럼 N에는 1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항은 N이 2부터야. 결국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 SN에서 SN-1을 빼는 지금 이 관계로 내가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N은 이 이상에서만 성립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첫째 항을 구할 수가 없죠. 첫째 항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 바로 S1과 A1은 같습니다 해서 첫째 항의 아이디어를 합에서 끌고 오더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니까 얘만 한번 딱 포인트 잡고 마무리 짓습니다. 나의 합이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3n 플러스 1이에요. 그죠? 이 상황에서 나한테 뭘 물어봐? A10의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 또는 이 상황을 구하기 전에 AN은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본 거라고. 의미 괜찮수? A10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구하셔야 되느냐? 10항의 합에서 9항의 합을 빼면 그게 A10이라고. 그지? 10번째까지 더해진 항의 의미에서 9번째까지 더해진 항의 의미를 빼버리면 10번째만 남는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 이렇게 대치해서 표현하면 되니까 너에다가 씹는 값 32에서 너에다가 고는 값 20. 고를 빼면 되니까 결국 난 3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죠? Yes. AN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SN에서 SN-1을 뺀 게 AN이긴 한데 그때는 N이 2 이상이라서 다시 S1이라는 녀석과 A1을 구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죠? N에서 N-1를 뺍니다라는 의미는 SN 3N 플러스 2에서 뺍니다. N-1을 집어넣은 거. 그러면 3N-1이 되겠지? 그 값이 3. 이게 AN인데 N이 2 이상. 첫 번째 항을 2SN 1에다가 집어넣습니다. A1은 5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인데 얘는 5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수열 AN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AN은 3, N이 2 이상, 그리고 다시 A1은 5입니다라고 정리까지 해주셔야 AN의 완성이야. 첫째 항은 다르다는 걸 표현하는 문제까지 존재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 정도에서 오늘 수업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